반갑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자, 내일장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밤에 올리지는 못해서 미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월봉 차트인데요. 자, 월봉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이 121선을 이 121선은 그동안 계속 요 자리에서부터요. 자, 요 자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자리에서부터 꾸준히 121선은 코스피가 지켜왔습니다. 자, 121선은 월봉상이요. 자, 전에도 제가 위험한 구간에서 이 121선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121선을 깨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121선을 코스피가 잘 버텨내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1선만 깨지 않는다면요, 코스피는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만약에 121선을 깬다는 얘기는 2020포인트를 깬다는 얘기인데, 2020포인트를 깨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분간, 이제 2020을 깬다는 얘기는 결국 2000을 깬다는 얘기인데, 당분간 여러분들은 2000 이상을 좀 구경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당분간은 뭐 1800에서 2000 사이의 박스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2000선, 120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지켜서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반등을 줬는데 당장 지금 어느 자리에 맡기고 있냐면은 바로 위에 5일선 하고요. 5일선이 2140포인트입니다. 11선이 2142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지금 5일선과 11선이 동시에 막혀 있는 요 2140포인트를 코스피가 한 방에 바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지금 오늘 좀 조정받았죠. 금요일날 2130 정도에서 좀 조정을 받아서 2125인데요 2140 정도는 만약에 올라가면 여러분께서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밑에서 상 봐가면서요, 다시 또 잡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건 월봉상 차트입니다. 자, 보조지표상으로는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표상 월봉상 가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드디어 이제 구름대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구름대가 두꺼운 구름청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매물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뭐 낙폭가대에 따른 매물 호가 공백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쉽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이제 2130포인트 이후부터는요, 아까 저 2140포인트 보셨죠? 그 자리에서는 지수가 좀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해 놓으시고, 일정 부분 정도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혹시 주가가 한번 눌러지면 밑에서도 잡아야 되니까, 자,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좀 일정 부분 더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금의 비중은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또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한 4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까지 봤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상으로는 현재 가열권이거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좀 더 보조 지표상으로는 갈 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가열권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만약에 2150이나 40까지, 지금 2125죠. 자, 요 구간 정도면은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저 2140을 뚫기가 힘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물론 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좀 수익이 나신 분은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 종목을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1순위는 5G 관련주가 맞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 계속 5G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1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제가 5G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냐면 5G 관련주는 통신조 쪽이지 않습니까? 통신주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여타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하방 경기성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어쩌면 반대로 또 자금이 몰려서 만약 종목이 지수가 하락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금이 몰려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5G 관련주는 현재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가장 주도 테마 1등 테마군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5G 관련주 종목군으로 종목 내가 보유하는 종목을 그쪽으로 좀 압축을 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혹시 시장이 빠질 것에 대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제가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동향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좀 연계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자, 환율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하늘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너무 높이 세워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좀 흔들리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위에 보이는 모양이 환율 차트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모양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얼핏 봐도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환율 차트가 그동안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 차트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만요. 환율 차트는 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60일선도 깨고,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자, 환율 차트는 제가 보기에는, 1150 정도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리 환율이 밀려도 1150원 깨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주봉요. 주봉을 보시면요. 요 자리에서 환율 차트가요, 길게 지금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박스건요. 자, 이 박스건이 길게 횡보했고요. 이 박스건 폭만큼 지금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박스건의 상단이 얼마냐면요. 대략, 종가상으로는 1141 정도 되거든요. 종가상으로는요. 자, 이 자리는 저는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요 자리가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1144요. 대략 21선이 지금 1150 정도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략 이 1150 정도 전후가 환율 차트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환율 차트는 반등을 좀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의 월봉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파 상승 이후에 4파 조정 구간인데요. 1150 정도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자, 주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바로 위에 강력한 매물 구간이 어디냐면요. 2140포인트거든요. 2140포인트요. 주봉상으로도 이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2140포인트 뚫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 당장은요. 그래서, 20일선도 이미 꺾여 내려오고 있고요. 환율 차트가 만약에 1150 정도 가까이 내려온다면, 좀 여러분께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혹시라도 모를 좀 위험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하락에 대한 개념을 잊고 주식이 잘 가고 있으니까 못 느끼고 있지만, 주식이란 거는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나쁜 뉴스가 나오면서 또 밑으로 내려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차트를 잘 보시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214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현재 보조 지표상으로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그건 중장기니까 우리는 당장 단기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제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2125니까 2140이면 불과 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좀 더 압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압축하실 때는 가능하면 5G 관련주 위주로, 5G 관련주 중에서도 주변주는 빼버리고요.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좀 압축을 시켜서, 5G 관련주 중에서도요, 좀 압축을 시켜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수는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씩 챙겨가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환율이 아직 1150까지 온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뭐 꼭 1150에서 환율이 돌아서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 1140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압축을 시키시고요. 자, 네, 현금 비중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샘표라는 종목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두 관련 종목이라 해서 미중무역 분쟁의 수혜주였죠. 자, 이 종목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이제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샘표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5G 관련주 중에서는요, 어제는 뭐 KMW가 좀 잘 갔습니다. KMW가요,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KMW가 잘 갔죠. 자, 저는 이 상승은요,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승은, 자, KMW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보이다가요, 자, 요 구간이죠.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요, 금요일 날요. 자, 돌파를 했죠. 이렇게 박스권을요. 자, 그나마 KMW는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 5G 관련주들, 통신주, 그 다음에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현재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이고요. 수급도 따라주는, 자, 이런 KMW 같은 종목들은 좀 눌림목 시에 여러분이 알아서 좀 잘 좀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수는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요. 자, 손절수는 대략 뭐 한 41,000원 정도로 이틀하면 손절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 또 시장에 현재 5G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군이 있거든요. 그 주도군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저는 조만간에 지수가 좀 조정이 들어오고 종목이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만 관심을 가지셔도 되거든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감망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하나, 둘. 자, 파동상, 자, 이 종목도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요. 하나, 둘. 자, 파동상 이 종목도 조금만 더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파동의 시세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시면, 그동안 기관들이 꾸준히 샀다가,
며칠 동안 팔긴 했는데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YSOL이라는 종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지 않나. 지금 전체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5G 관련주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주도 종목군들은요,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상승 파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5G도 와이솔도 한 번 더 상승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눌려질 때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시고요. 주변주보다는 이런 선택에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커스는 수급이 별로라서 이제 제외하고요. 자, 유비커스 홀딩스는 의외로 이 종목은요, 수급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냥 소소한데, 이 종목도 의외로 뭐 제가 퍼가 100이 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파동이 한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끊는다면, 자, 이 종목은 65,000원까지도 종가상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운이 좋으면 장중에는 급등의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 퍼가 100이 넘어서 솔직히 여러분께 좀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 외에도요, 지금 솔리드는 좀, 당분간 좀 관망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좀 팔았거든요. 좀 관망을 좀 하고요. 그다음 서진 시스템 한번 제가 요즘 미는 종목인데 서진 시스템이 여러분께 계속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 비해서 너무도 주가가 지금 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도 회사 자체가 다양하고요.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실제도 괜찮고요. 이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좀 더 길게 보시면요,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너무 무리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시장이 또 이 지수가 빠지면 이 종목도 버텨내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이 종목도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눌림목 구간을 잘 좀 보시고요.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실 분들은 오늘 종가가 26,800원인데 26,800원을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좀 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장중에 좀 조정을 좀 더 좋고, 이 종목도 21선 아직 돌파를 못했고요. 5일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기 힘들거든요. 이 11선도 지금 걸쳐 있는데 요 구간에서 좀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상승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움직임은 다른 뭐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뭐 다른 에이스테크나 이런 다른 종목보다 움직임은 좀 느리지만 사실 이 종목이 제일 저는 알차 보이는 회사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께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말씀을 드린다든지,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든지,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중간 눌림목을 잡고 매매하시 이런 종목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끔 하지만, 또는 저한테 저번에 어떤 분한테는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종목은 절대로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그 종목을 잘 알거나 차트 분석을 아주 잘하신 분들이거나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요, 또는 손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 또 운이 좀 좋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런 종목은 여러분께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비교적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좀 안정적인 종목이거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종목이 지나가 보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상한가 위주로 급등 종목 우선은 먹을 수 있어도 한두 번은요, 결국에는 그런 종목이 한번 맛을 들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내 종목이 답답하게 안 올라가면 또 그런 종목에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런 종목을 매매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 다 잃습니다. 자, 그런 종목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손실을 그동안 좀 봤어, 마음이 급하더라도, 자, 그런 종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식 1박 2일 하실 거 아니면
좀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시장이 좀 휘둘리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결국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 하신지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좀 그런 종목 위주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가치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 주위에도 그런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가치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항상 지나가 보면 그분들이 수익을 훨씬 많이 내거든요. 자, 우선은 당장 그런 종목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겹죠. 남들 올라가는 거 보면 막 마음이 급하고 그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결국 목돈이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의 실적을 잘 보시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급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 종목이 현재 앞으로 성장성이 시장의 주도 테마이면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좋은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장성도 같이 보시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보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스포트란 종목도요.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이 종목도 다른 5G 주도 종목군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파동상요. 일단 이 종목도 언젠가는 5,000원은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이제 기간 수급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아 있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눌림목을 준다면 좀 종목을 좀 조금씩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 3,800원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냥. 자, SFA 반도체도 지금 현재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간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요. 자, 이 종목은 상승 파동이 좀 약하죠. 왠지 약해 보이지만 이 종목의 고점은 우리가 어떨 때 고점을 볼 수 있냐면요. 이 종목은 지금 주봉상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살짝 들어 눕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각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이런 종목일 때 한번 밑으로 한번 팍 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밑으로 한번 빡 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고점이 놀라 그러면 이 각도가 갑자기 한번 빼거나 이렇게 눌려졌다가 한번 밑에서 한번 강하게 장대 양봉이든 양봉이 두 개, 세 개든 강하게 캔들이 급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급등이 한 두세 개 놓으면 이 종목은 그때 비로소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세력의 물량을 매집해 놨는데 이런 자리에서 바로 시세를 죽여서 바로 끝내지는 않거든요. 자, 세력들 어느 순간 충분히 눌려지고 또 지수가 빠지면 같이 이놈도 빠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깨지나 보다 생각할 때, 다시 지수가 돌아오면 이 종목은 갑자기 급등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세의 마지막 휘날레 구간, 보통 휘날레 구간이 시세가 가장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휘날레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종목은 비로소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관심권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L넷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뭐 21선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동 매매 동향을 보시면, 한 번 정도는 이 종목도 좀 시세를 주고 끝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관들이 꾸준히 중간자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시세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입니다. 자. 텔코웨어도요, 아직 기간 외국인 수급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텔코웨어도 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때, 맨 처음에, 그게 언제였나요? 뭐 3주 전이었는데 2주 전에 소개시켜드릴 때, 그때도 KL넷처럼요, 기간이 밑에서 이렇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간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기간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행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간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 기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뭐 저평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라, 자, 이 종목은 5G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나면 서버가 많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럼 서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통신사들이요. 자, 그런 서버 관련주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충분히 눌림목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11선을 좀 잘 좀 보시고요. 11선이 현재 얼마냐면은 18,645원인데요. 요 11선 정도 또는 18,000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8,000원 정도까지 혹시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한번 강력하게 매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SNS 된 시스템 반도체죠.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지금 각도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주지 않는다면, 자,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눌림목을 주면요.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현금 보유는 한 30%에서 40% 정도 현금 보유를 해 놓으시고요. RFHIC는 뭐 하웨이 관련주로 때문에 좀 시세가 많이 망가졌는데요. 기관은 꾸준히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대량으로 팔았는데, 자, 기관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미 한번 많이 시세가 빠졌지 않습니까? 실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미중 정상회의가 좋은 방향으로 끝나면, 물론 뭐 하웨이 제재 자체를 해제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시적인 뉴스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외에 저기 어떤 5G 관련주 중에서 주변주는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RF세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NPU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8,5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요 자리에 보시면 자, 여기 1차 상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 자리요. 자, 요 자리에 1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2파 눌림목이 들어왔고, 지금 3파 상승 구간이라고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죠. 자, 3파 상승 구간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대략 7,838원 정도가 3파 상승의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7,838원요. 어제 금요일날 이 종목이 7,838원을 살짝 장중에 넘겼는데, 자, 그럴 때 왔으면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제가 7,300 얼마에서 분할 좀 물량을 좀 모으시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7,800원을 넘겼을 때는 좀 물량을 한번 좀 일부 정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3파 상승 구간의 종착역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4파 눌림목이 들어올 테고요. 그 다음에 5파 상승 구간의 최종 목표가는 8,533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장중에는 9,0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8,500원 정도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어제 금요일날 3파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이 있으시면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준다면, 또는 다시 한번 7,800원까지 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끊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5파 상승,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은 것 같으니까 이 종목도 NPU 관련주인데 뉴스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자,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NPU 관련주는요, 이 RF세미 말고도요,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도 NPU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제 그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강력하게 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 물량이나 기관 물량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진입이 되면 그때 같이 한번 분할 매수를 해 보시죠. 이 종목도 NPU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NPU 관련 이 종목 말고도 시스웍이라는 종목도 NPU 관련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은 기관 외국인 물량이 강력하게 외국인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외국인 물량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시고 나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팁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7,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7,500원 아니고 5,5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5,780까지 갔다 왔습니다. 장중에는요. 자, 결국은 빠졌죠. 자, 이 종목도 이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날요, 눌림목 시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충분히 눌려지고 난 다음에 한번 또 모르니까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북주는 저는 여러분께서 당분간은 조금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어떤 분이 말씀드려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북주는 시진핑이 북한을 이미 방문하고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이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첫날이나 바로 그 앞날에 한번 잘라주는 게 맞죠. 왜?
재료가 노출이 됐고 이제 재료가 끝났으니까요. 시진핑 이미 중국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이벤트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들은 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신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좀 관망하시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대북주는 지금 6월 달이니까 적어도 하반기 정도는 뭐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뉴스가 제대로 놀라면. 지금 6월이니까 적어도 7월 달 이후에나 돼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눌림목 때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은 좀 관망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자, 대북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W게임즈라는 종목도요, 제가 여러분께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보시고요, 비중을 너무 많이는 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은 굉장히 지금은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차트가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설지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길게 보시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비중을 많이 넣게 되면 다른 종목을 제가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 있으면. 그래서 한 10% 정도, 15% 정도 비중만 가지고 이런 종목도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비교적 저평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만약에요, 6만 700원 정도나 6만 1000원까지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 매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고요. 자, 서희건설까지만 한번 보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자, 서희건설은 자, 이날 11세를 깬 이날 종가가요, 저가가 1365원이었는데 자, 서희건설은 당분간은 좀 시세가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좀 길게 끌고 가셔야 될 종목입니다. 자, 건설주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여기에 있는 물량들, 거래가 터진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요. 이 자리, 거래가 터진 자리 시작이 얼마냐면 1539원에부터 시작됐거든요. 거래가 터진 자리가요. 당장 1539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자리니까. 거래가 터진 자리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으로 저거를 막 먹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외국인도 조금 더 매집이 돼야 될 것 같고, 한 20% 정도까지 매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시세가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장중에라도 서희건설은 만약에 반등을 주면, 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조금, 그렇게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량을 왔다리 갔다리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서희건설의 저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1350원 정도가 저점일 듯 하거든요. 그 자리는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조금 이제, 2140 정도를 저는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목들을 이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비중도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좀 가져가시면서요. 그리고 종목들도, 좀 이렇게 너무 늘어놓지 마시고, 좀 압축을 해서, 중요 종목만, 몇 종목만 가지고 홀딩 하시는 방법, 특히 5G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5G 관련주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현금 유지를 하시면서 5G 관련주 위주로 좀 단기 매매도 병행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